안녕하세요. 최브레인입니다. 이번에는 이지 몽타주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몽타주를 변경했을 때 레포트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원 레파도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에 있어서는 몽타주 변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몽타주 종류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레퍼런셜 몽타주, 그 다음에 시퀀셜 몽타주가 있습니다. 레퍼런셜 몽타주는 어디에 레퍼런스를 두느냐. 우리가 레파를 측정할 때는 액티브, 그 다음에 레퍼런스, 그리고 그라운드가 있습니다. 두 개의 레퍼런스하고 액티브,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퍼런셜 몽타주의 종류를 보면 링크드 이어, CG 레퍼런스, 에버러지 레퍼런스, 라플라시안, 효프 몽타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퀀셜을 살펴보면 롱지튜디널, 트랜스버스, 그리고 서컴퍼런셜 몽타주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주로 뇌 기능을 볼 때 사용하는 몽타주는 링크드 이어하고 라플라시안입니다. 링크드 이어 같은 경우는 뭐 A1, A2의 레퍼런셜을 하는데 라플라시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저희가 에너지 원을 찾을 때 중요합니다. 라플라시안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방정식을 사용하여 모든 사이트의 평균의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실제적으로 몽타주에 대해서 그림으로 표시한 건데 보면 여기에서는 바이폴라에서 크로스, 그 다음에 더블 바나나 방식, 그리고 링크드 이어, 모노폴라 방식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링크드 이어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CG 레퍼런셜 몽타주가 있습니다. 이 몽타주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또 이지 채널에서 뇌파가 어떻게 보여지는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지 채널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기회가 된다면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 채널에서는 우리 커먼 모드 리젝션 레이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CMRR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에 보시는 것 같이 The Differential Amplifier가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인풋 1번이 있고 인풋 2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아웃풋이 나옵니다. 이 CMRR은 커먼 모드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인풋 1번, 2번이 들어가서 똑같은 걸 제외하고 나머지 틀린 것을 아웃풋으로 보는 겁니다. 아래에 보시면 플러스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시그널하고 밑에 마이너스 시그널하고 비교해 보면 다른 것이 요 붉은색으로 나와 있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웃풋에서는 요 붉은색이 다른 것만 보여줍니다. 그럼 좀 더 종류별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몽타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드 이어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모노폴라 방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입실레러럴 이어 일렉트로드 A5와 A2, A1, A2를 레퍼런스로 두는 겁니다. 그 입실레러럴은 동축입니다. 그래서 A1은 다 좌측에 있는 홀수 쪽이 다 연결되어 있고 반대로 A2는 우측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입실레러럴 이어 일렉트로드 방식이고 그 다음에 컨트라레러럴 이어 일렉트로드 같은 경우에는 반대입니다. A1은 우측에 짝수로 연결되어 있고 A2는 반대 왼쪽에 홀수로 연결되어 있는 몽타주입니다. 다음으로는 모노폴라와 라플라시안 몽타주입니다. 모노폴라에서도 앞에서 설명한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세 번째 Consolidated Ear Electrode, 요거는 A1, A2를 레퍼런스로 둡니다. 그리고 다른 전극을 액티브로 둡니다. 그래서 FP1, FPZ, FP2를 밑에 보시면 전부 AA로 되어 있습니다. A1, A2를 합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라플라시안 같은 경우는 FP1, FPZ, FP2를 1, 2, 1번, 17번, 2번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에너지가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찾을 수 있는 몽타주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모노폴라 방식과 바이폴라 방식이 있습니다. 모노폴라 방식에서도 또 하나는 Central Electrode, CG 레퍼런셜 몽타주입니다. 보면 CG의 레퍼런셜입니다. 그리고 다른 쪽은 액티브입니다. 그래서 연결선이 전부 CG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CG 레퍼런셜 같은 경우에는 이 근처에서 연결되어 있는 액티브 같은 경우는 CG하고 거리가 가까우면 그러면 진폭이 크질 않습니다. 작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가까우면 우리가 뉴런이 파이어될 때 그것이
커 보이질 않습니다. 멀리 있어야 많은 뉴런들이 파이어가 돼서 진폭이 좀 더 크게 보입니다. 더블 바나나 몽타주 같은 경우에는 주로 뇌에서 큰 이벤트가 있을 때 그럴 때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거는 바나나 방식, 바나나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FP1, F7, T3, T5, O1 그리고 FP1, F3, C3, P3, O1 그래서 요건 A1이 인풋 1번 그 다음에 F7이 인풋 2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 번은 액티브가 되고 한 번은 레퍼런스가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두 개를 비교해서 뇌파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바이폴라 방식. 이 바이폴라 방식에서도 바이폴라 크로스, 뭐 서컴스텐서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크로스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F7, FP1, FPG, FP2, F7, F3, FG, F4, F8. 그래서 이렇게 연결 좌측에서 우측으로 갔을 때도 우리가 원뇌파가 어떻게 보여지는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브레인 시크릿의 EEG 시스템인 뉴런 스펙트럼 소프트웨어에서 우리가 몽타주를 변환해서 원뇌파가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제 뉴런 스펙트럼 소프트웨어에서 몽타주를 변환했을 때 원뇌파가 어떻게 보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몽타주는 모노폴라 21 그리고 컨솔리데이트 이어 일렉트로드 되어 있습니다. 입실 에러도 바꿀 수 있고 그러면 FP1, A1, 그 다음에 FP2, A2가 되어 있고 원래대로 컨솔리데이트로 바꾸면 그러면 AA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몽타주 변환했을 때 우리가 원뇌파를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이렇게 저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더블 바나나 방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FP1, F7, 그 다음에 F7, T3, T3, T5, T5, O1. 예. 그래서 이 채널이 몽타주를 변경했을 때 채널의 선택이 틀려집니다. 그리고 앞에 보이시는 아까 모노폴라 방식에서 봤을 때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변환했을 때 더블 바나나 방식으로 변환했을 때 원뇌파가 틀리게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크로스 21 보시면 F7 지금 활동이 높아 보이는 것은 T3, C3 그리고 T5, P3, P3, PG, PG, P4 그리고 T4, T6 여기에서 이 진폭이 큰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모노폴라 21로 가면 전체적으로 진폭이 커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노폴라 방식이냐 바이폴라 방식이냐에 따라서 원뇌파의 채널별로 진폭이 커 보이고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큰 이벤트가 발생했다 생각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런 모노폴라나 바이폴라 방식을 하면 어느 위치에서 어느 채널에서 어느 영역에서 큰 파형이 아니면 큰 다른 것들이 이벤트들이 발생했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몽타주를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식입니다. 그럼 실제 원뇌파를 우리가 정량한 뇌파인 레포트로 변경했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실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레포트는 링크 이어스 대 라플라시안 그리고 세타가 높은 케이스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링크 이어스에서 몽타주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타에 붉은색이 나와 있습니다. 세타가 굉장히 높은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 보시면 지금 빨간 박스에 보면 0, 1, 2, 3 그리고 좌측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0에 가까우면 표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건데 정상의 뇌파의 활동이고 위로 올라가서 붉은색이면 활동이 높은 거고 남색이면 낮은 겁니다. 지금 보시면 링크 이어스로 봤을 때 세타가 전체적으로 높습니다. 앱솔루트 파워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 세타가 어느 위치에서 에너지가 많이 발생하는지 이 링크 이어스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밑에 릴레이티브 파워에서도 보면 여기는 보면 전두엽 그리고
T6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라플라시안 몽타주로 변경했을 때 어떻게 나오냐면 우측을 보시면 세타 같은 경우에는 보면 F4에서 세타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플라시안으로 변경하는 이유는 어떤 에너지가 어디서 많이 발생하는구나 이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릴레이티브 파워에서도 보면 FG하고 T6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듯 몽타주만 변경을 해도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발생을 보여주는 몽타주가 있다면 그것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라플라시안처럼 앞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특정 위치에서 에너지가 많이 발생하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았을 경우 만약 예를 들어서 세타를 억제하고 싶다. 정상적으로 만들어주고 싶다. 그러면 뉴로 피드백을 사용한다. 그러면 세타의 F4에서 액티브를 전극을 부착을 하고 세타를 이니비션 시켜주면 억제를 시켜줘서 여러 번의 이런 뉴로 피드백 훈련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우리 얘기하는 이런 0에 가까운 정상적으로 만들어주면 뇌의 활동도 정상적으로 되기 때문에 뇌 기능도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케이스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링크드 이어스와 라플라시안 똑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알파가 높은 케이스입니다. 왼쪽은 링크 이어스 보면 이것은 밴드별로 한 게 아니고 1Hz별로 나눠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8Hz입니다. 보면 좌측 그리고 전두엽하고 중앙 쪽에 많이 나옵니다. 라플라시안으로 오른쪽을 변경해서 보면 여기서 P3에서 나오는데 링크드 이어보다는 많이 활동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디스코와 앱솔루트 파워에서 보여주는 거고 에너지는 앱솔루트 파워하고 릴레이티브 파워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전에서는 크게 라플라시안에서 활동을 크게 하는 걸 보여주지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릴레이티브 파워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8Hz 여전히 8Hz에서 높습니다. 활동이. 근데 라플라시안의 릴레이티브 파워에서 보면 8Hz를 보면 보시면 FP1 그리고 F7, T3에서 활동이 높습니다. 물론 P3도 활동이 높게 보입니다. 그러면 좌측에 서의 알파 활동이 높은 것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좌측에 전두엽하고 좌측에 에너지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쪽을 우리가 피드백을 하든 다른 방식을 사용해서 알파의 활동을 이니비션 시켜서 정상으로 만들어준다고 하면 뇌의 기능도 정상으로 활동을 할 것입니다. 이렇듯 몽타주를 변경을 하면 우리가 그 에너지원을 볼 수 있고 어디에 큰 이벤트가 발생했는지 위치도 찾아서 그거에 맞게끔 우리가 적절한 조치를 한다 그러면 뇌도 정상적인 활동을 개시할 것입니다. 몽타주를 변경해서 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몽타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다른 내용으로 준비를 해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